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호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저희 허브경제TV 그 카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 보시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 보내드리거든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받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 안에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하시는데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은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카톡 친구 추가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거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끄러운 얘기가 있는데요. SK케미칼 지분 얘기예요. 갑자기 뭐 싱가포르에 있는 무슨 펀드가 뭐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해갖고 SK케미칼한테 계속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차익 실현을 하라. 그래서 그걸로 우리 뭐 주주들한테 나눠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SK그룹이 SK바이오팜 한 1조 2천억 정도 블록딜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혹시 블록딜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살짝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68% 락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블록될 가능성에 대해서 두 회사의 주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요구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은 대부분 지분 매각 이후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죠. SK바이오팜이 블록딜 이후로 지금 몇 달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려하는 부분인데 바이오팜이랑 SK바이오사이언스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그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호재일지 아니면 악재일지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은 보면은 지금 최대 주주 SK 보유 지분이 68.4%예요. 일단은 보유예수 물량은 풀렸어요. 그리고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화 대량 매매 이게 나올 것인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이다. 아, 여기 나왔네요. 바이오팜 급격한 주가 하락세 최대 주주가 블록딜 이후로 시작이 됐기 때문이고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좀 진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합리적으로는 팔아야 한다. 얼마 전 매각 압박을 한 헤저펀드 이야기가 전부 맞는 주장이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배당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30% 지분만 갖고도 회사를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는 블록딜로 시장 소화시키는 것이 SK케미칼 재무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회사 자산운용사인지 얘기가 나오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자산운용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또 다른 자산운용사 역시도 SK케미칼의 헤지펀드 요청에 응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랍니다. SK처럼 그냥 팔면은 불필요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의 요청이라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분이 많이 투자하는 투자자는 다른 쪽으로 좀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라는 관측이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케미칼은 그 헤지펀드 파트너스죠. 여기서부터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SK케미칼 주주 제안서를 발송을 했고요. 케미칼의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지분이 저평가받고 있으며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핵심 내용은 특별 배당이거든요.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지분 18.3% 약 4조 원 정도를 매각을 해도 50.1%를 통해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팔아라. 그래서 주당 1.3배인 35만 7천 원을 주주에게 그 특별 배당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는 돈을 좀 벌겠다라는 얘기겠죠. SK케미칼 소액 주주들 역시 메트리카 파트너스 측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메트리카 파트너스는 한국 소액 주주들에게 한국 전역의 크고 작은 주주들의 지지를 정말 압도됐다. 아직 많은 양의 메시지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시간을 내서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면서 같이 돈 벌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K케미칼을 들고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네가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주가를 팔아라 말아라 뭐 이러는 거니까 짜증나는 거죠. 일단 투자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들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별로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로 가다가 싱가포르 헤지펀드 매각 주장을 하면서 저평가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락업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개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SK케미칼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뜸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당장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건 SK케미칼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결국 SK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인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던 그 시점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은 일전에 봤을 때 우리가 요 헤지펀드가 이런 걸 요구하기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뜬금없이 이 헤지펀드가 돈 벌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케미칼 쪽에서 좀 불거졌던 지분 이슈가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등이 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고 밀리지 않고 반등이 바로 나와줬다라는 거죠.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어서 여기서 좀 음봉으로 좀 형성이 된 것도 있겠지만 10월 달에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백신 임상 이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결과 발표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가 WHO에서 승인을 받고 그게 FDA라든지 하면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OK 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빠르면은 4분기 매출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스케줄들이 이벤트들이 조금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지금 당장 보여주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단기 악재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아직도 여기서 좀 쩔쩔매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불안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블록들 얘기가 나와서 뚝 밀리면 어떡해. 그래서 블록들이 나오면은 차라리 저가 매수에 들어가겠지 라면서 물량이 지금 안 붙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런 시장의 불안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어제랑 그제 좀 많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단기 악재가 뜬금없이 SK케미칼 쪽에서 터져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 박스권 안에서부터 잡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쵸? 그럼 블록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얼마만큼의 갭이 떨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라인에서 갭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20%의 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해놨던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분할로 다 잡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바이오팜이죠. 바이오팜도 블록들이 나왔을 때 얘네가 거의 한 17%, 18% 정도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도 블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불확실성이
나와 있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또는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임상, 2상, 노바백스 위탁 생산, 임상, 3상, 그 다음에 승인, 미국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이런 쪽 승인, 이런 스케줄들이 계속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최악의 블록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블록들이 저점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일단 블록들을 한다라는 조건일 거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SK케미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분할로다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이슈는 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SK케미칼에서 나왔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 체크가 먼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허브 리핑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친구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매도 진행을 했던 게 유바이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매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원님들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인증샷 보내주셨던 거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